컴포넌트를 만드는 거를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만들면은 UI 쪽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만큼 공수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먼저 업데이트 빌리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모든 거에 대해서 봤을 때 여기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 대충 설명드리면 퍼시스턴스트. 이거는 뭘까요? DB에 대응되는 애가 칼럼이 있다라는 뜻이죠. DB에 대응되는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DB 칼럼. 요거는 이제 DB에 실제로 여기 어트리뷰트 이름은 셀러리지만 DB에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여기에 굳이 쓰여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포워드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엔티티부터 먼저 만들고 DB에 스키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타입으로 만들겠다. DDL 문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여기를 보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두 번째로 while new, 업데이트블의 while new는 뭐냐 하면은 이 엔티티가 DB 테이블의 하나의 로잖아요. 거기에 커밋되기 전까지는 바꿀 수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이런 것들이죠. 바꾸고 나서는 업데이트는 못한다는 거죠. 업데이트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네버는 리드 온리 이러는데 요 while new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 DB 트리거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프라이머리 키에 주로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DB 시퀀서를 가지고 이렇게 DB에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employee ID는 주로 컨트롤 힌트에 어트리뷰트를 보여주고 싶다면은 얘는 하는 게 있을 텐데 유저가 못 고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DB 칼럼에다가 대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 같은 거를 시퀀서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은 ADF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요 어트리뷰트를 어트리뷰트의 엔티티를 여기 보시면은 DB 시퀀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DB 시퀀서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안 해놨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런 찾아보시면은 너무 많습니다. DB 시퀀서로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DB 시퀀서를 만드시고 네이버를 했네요. 업데이트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트리거를 하나 답니다. DB에는 트리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트리거 내 거에도 하나 달려있는지 한번 볼까요? DRS가 DB 트리거를 인플로이의 테이블에 트리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죠. 보기가 좀 거시기하네. 에디트를 가서 이거를 이거는 이거구나. 그냥 뉴하실 트리거 생성하셨어요? 아니 그거 말고 내용 그 안에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시퀀스는 만들어놨고 그렇죠? 이렇게 이거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제가 DB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와요. DB 시퀀스라고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비포 넣기 전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얘를 DB 시퀀서도 아니고 그냥 넘버 타입인데 리프레시 애프터 인서트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는 사실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어쨌든 리프레시 애프터 인서트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제가 찾아보죠. 어떻게 하냐면은 리프레시 애프터라는 걸 딱 넣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은 오라클 DB에 실제로 JDBC SQL 문장이 들어갈 때 업데이트를 하고 리터닝 인투라는 저를 넣어서 SQL을 날립니다. 그게 어쨌든 DB에 아예 갈 때 얘가 오라클 DB만 되는 건데요. 요 값을 갖다가 값이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갔는데 업데이트나 인서트 문장 뒤에다가 리터닝 인투 뭐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던져줘요. 그러면 그 값이 그게 탁 나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기 create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렇게 하실 수 있고 create를 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요 employee input에서 요 create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쿡북에 보시면 나와요. 어떻게 하냐? 쿡북의 차례를 보시면 엔터티에 대해서 설명을 베이식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슈퍼점 크리에이터를 한 다음에 안 해요. 한 다음에 얘가 여기 포문은 복잡한 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자 시퀀스 인플이라는 메소드가 자바 클래스가 있는데 시퀀스는 new 시퀀스 인플 하면서 시퀀스 이름 실제로 DB 시퀀스 트리거 아니고요. 시퀀스 이름과 함께 요 디스가 뭐냐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엔티티죠. 엔티티 내 엔티티.get db 트랜지션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요 시퀀스 객체가 딱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get sequence number를 쓰면은 그 다음 넘버가 와서 그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크리에이션 할 때 오버라이드를 해놓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좀 더 제너럴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트리뷰트 데피니션을 가지고 와요. 어트리뷰트 데피니션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 인플로이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게 시퀀스다.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시퀀스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커스텀 프로퍼티로 여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얘가 요거죠. 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시퀀서 이름은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써놓으면 얘가 이제 뭘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요 어트리뷰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시퀀스 찾아가지고 이렇게 넥스트 넘버를 여기다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션 엔티티 인플의 크리에이터를 처음에 여기를 쭉 긁어다가 여기다 해놓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죠? 얘를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서 내가 베이스 클래스를 세팅을 딱 해놓고 베이스 클래스를 이거는 엔티티 인플이니까 엔티티 인플에다가 여기다가 오라클 엔티티 인플 이라는 애를 익스텐드 하겠다. 이렇게 해놔놓고 오라클 엔티티 인플에 오버라이드 해서 여기다 써놓으면은 엔티티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그 프로퍼티의 그 이름과 그 시퀀스 이름만 줘놓으면은 여기를 계속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제너럴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요 쿡북에 나오는 거고 어쨌든 자 시퀀스 인프를 찾아온다. 어떻게 시퀀스 이름과 DB 트랜지션을 줘서 가지고 와서 get sequence number 한글을 어디에다가 지금 어트리뷰트 이게 이제 요것들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엔티티에서 지금 내 어트리뷰트 데피니션을 이렇게 도는 거죠. 전체 어트리뷰트 데피니션을 다 돌면서 그 어트리뷰트 데피니션에 이런 프로퍼티가 있으면은 오케이 난 시퀀스로 내가 밀어 넣어 줄게 이런 거 크리에이트 할 때. 그러면 new 하면은 자동으로 저 값이 탁 튀어나와서 하죠. 이런 방법을 선호하죠. 보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거를 만약에 지금 요런 자바 클래스 방법을 쓰시면은 좀 전에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엔티티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시퀀스 DB 시퀀스 트리거를 통해서 가지고는 그것도 필요 없고 리프레시 애프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되고 리프레시 애프터를 내가 넣어 놓으면은 그거는 DB 트리거에서 요 값에다가 시퀀스를 가지고 DB 트리거 입장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그런 경우에는 리프레시 애프터 업데이트나 인서트를 하면은 그 값을 갱신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요 리프레시 애프터 업데이트는 주로 그거죠. 게시판의 방문자 수, 누적 방문자 수, 혹은 그 글의 글탈의 개수, 본 숫자, DBS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시퀀스 달아놓고 리프레시 애프터를 세팅해 놓으면은 그냥 할 필요 없이 지가 알아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또 있어요. 자바 클래스 등하고는 귀찮고 그냥 임시로 이게 속도가 높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런타임에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컴파일된 것보다 약간 속도가 늦어요. 약간. 근데 대량 할 거 아니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절대 못 쓰죠. 이렇게. 아까 자바 클래스 쓴 거랑 똑같아요. 그쵸? 자바 클래스에 있던 거랑 똑같습니다. 시퀀스 인플에 로그 시퀀스에다 오브젝트 점 요거를 이제 봐야 돼요. 그루비에서 ADF에서 쓰는 예약어가 있어요. 오브젝트 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를 이야기해요. 엔티티. 오브젝트 점 get DB 클래스 이게 아까 여기에 있는 이거죠. this.getDB transaction 이게 그루비에서는 이렇게 get sequence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저거를 써주시면은 이제 그루비 익스프레션에서 시퀀스를 가지고 와서 할당을 해줍니다. 새로운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그루비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프레시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글에 보면 다 나와요. 자, DB inconsistency check with change indicator. 이거는 이제 제가 구글 막 빈제스 보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요. 이걸 여기다 써놓은 이유도 있는데 요거는 뭐 때문에 썼냐 하면은 여기에 각각의 어트리뷰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change indicator라는 게 요게 있거든요. 이 모든 옵션을 공부를 해야 돼. 이 change indicator가 뭐냐 하면은 오라클 ADF는 기본 사상 이게 맞느냐는 아니에요. 오라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보고 있는 요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바꿔버렸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바꿔버리면은 중복해서 바꾸는 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느냐, 그 유저한테 바뀌었는데요 라는 메시지를 날려주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오라클은 네가 지금 아까 볼 때 그 데이터랑
틀려졌다라는 걸 갖다가 나는 이야기해주고 싶다. 오라클 ADF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면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자, 엔터티는 아까 말씀드린 캐시가 있다고 그랬죠. 캐시가 있는데 요 캐시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어떤 하나의 롤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내가 딱 고쳤다 이거지. 첫 번째 값이 100이었어요. 그 값이 100이었는데 내가 110으로 딱 고쳤어요. 그런데 DB에서 트랜잭션에 실제로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닙니까? 셋 우선 칼럼은 100에서 200으로 이거를 하기 전에 뭘 하냐 하면은 ADF는 셀렉트를 다시 한 번 더 해봐요. 셀렉트라면서 for 업데이트를 칩니다. 셀렉트 for 업데이트 딱 커밋하는 순간에 셀렉트 for 업데이트를 탁 걸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능이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업데이트를 할 때 롤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셀렉트 for 업데이트가 그렇게 성능이 나쁘지 않고 셀렉트 for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엔터티의 캐시에 있는 원래 바꾸기 전에 엔터티 캐시에 100이었었죠. 나는 200으로 바꾼 상태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기서 15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요 150과 엔터티 캐시에 있는 100을 갖다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틀리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랑 틀리네 하면서 JBO 25014 익셉션을 던집니다. 이게 팝업에 딱 뜨면서 다른 사람이 고쳤는데요.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면 돼요. 이제 새로운 걸로 갱신이 됐거든요. 고쳤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다른 사람이 고친 값으로 다 변경이 딱 되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다시 고치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이제 싫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레코드인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이 레코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치는 그 아까 그 방문자 수 이런 것처럼 수없이 많이 고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 원래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러면 안 바뀌는 건 뭔데라는 거를 여기서 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우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그 로우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주려면은 어떤 로우를 가지고 어떤 칼럼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라는 게 요 체인지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체인지 인디케이터를 딱 걸면은 매니저 아이디가 바뀐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경우에 25014가 떨어지고 나머지는 안 떨어진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체인지 인디케이터인데 이걸 제가 여기다 왜 쓰느냐? 부속화 ICT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바꾼 사람이 없는데 계속 이게 떨어져요. 봤더니 거기 그 예전 방식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그 외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기에 계속 있는데 원 사이즈 더전 피돌 크리스가 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 하면은 엔터티 기반으로 디폴트 뷰를 딱 만들었어요. 자 엔터티 기반으로 내가 여기다가 이 엔티티가 있는데요. 이 엔티티 기반으로 여기다가 new view object 가지고 뷰를 만드는데 엔티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쭉 다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 엔티티가 익스포즈가 되거든요. 그럼 요 뷰가 익스포즈 되거든요. 여기에 쿼리가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쿼리에다 보시면 지금 쿼리를 못 고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엑스포트로 바꾸면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요래 놓고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잡 아이디에다가 MVL 수동으로 고쳐버립니다. 잡 아이디는 인파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하면은 MVL 혹은 심지어 디코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더 이상 이렇게 바꾸는 순간 엔터티 기반이지만은 요 뷰를 통해서 잡 아이디 업데이트 안 돼요. 업데이트가 안 돼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자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ABF가 참 희한한 그거를 합니다. 두 번째. 뷰. 그 그림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오라클 ADF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엔터티 기반의 VO인 경우에는 엔터티를 통해서 셀렉트 하지 않아요. 내가 SQL로 마음껏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뷰가 바로 DB에 셀렉트를 해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줘요. 얘한테 엔터티 캐시에다 갖다 넣고 뷰를 보여줍니다. 업데이트는 뷰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죠. 근데 셀렉트는 뷰가 엔터티를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다 캐시 엔터티 기반 여기다 놓고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데피니션을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베이스 로우를 그대로 엔터티를 써놨기 때문에 저 엔터티에는 SQL은 쓸 수가 없거든요. 엔터티에는 SQL을 쓰는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트리뷰트의 요 잡 아이디는 DB에 있는 잡 아이디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쿼리에서 이제 바꾸는 거죠. 내가 다시 MVL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SQL문이 그대로 날아가죠. DB에 날아가가지고 DB에 엔티티 캐시에다 넣죠. 인턴이라는 값으로 엔티티 캐시에 들어있어요. 엔티티 캐시에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DB에 보여줬어요. 근데 요 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업데이트 딱 하려고 하는데 업데이트는 내가 업데이트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문을 뷰에서 쓰진 않거든요. 어디에 업데이트는 엔터티가 직접 find by primary key로 직접 찾아가서 걔를 select for update를 딱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 뒤져봤더니 보일 땐 내 캐시에는 인턴인데 안에는 DB에는 지금 뭔가요? 널이거든요. 그쵸? MVL 널이니까 JBO 2504 다르잖아요, 데이터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발 좀 하지 말라. 이거 찾는다고 진짜 고생 많았어요. 분명히 엔티티 베이스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만들어 놓고 디폴트 뷰를 만들어 놓고 막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엔티티 기반 디폴트 뷰 만들어 놓고 뷰 문을 투차, MV에, 디코더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고쳐요. 막 고쳐놓고는 이렇게 해서 이게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MV에 투차, 디코더 쓰지 말란 말이냐?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MVL은 충분히 우리가 익스프레션 랭귀지나 자바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MVL은. 디코더는 리스트 오브 밸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디코더는. 그런데 리스트 오브 밸류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룹 바이, 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그건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룹이요, 썸. 그래서 엔터티 기반의 어트리뷰트는 그대로 DB에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펑션을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정하지 말라는 뜻이고 인서트를 할 거면은 체인지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얘들을 이것들이 안 걸린 애들 중에서 어떤 체인지 인디케이터를 걸어주면 그걸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UI에서 투차 같은 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UI에서 컨버터가 있거든요. 이런 거 쓰시고 부득이하게 엔터티를 어트리뷰트에 써야 하는 경우에는 MVL 투차가 나면 반드시 필요해.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반드시 필요하면 또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요 엔티티 인플로이에다가 대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놔뒀어요. 잡 아이디 여기 있습니다. 그쵸? 잡 아이디를 해놔놓고 여기에 인플로이 뷰에 어트리뷰트를 뭘 쓰느냐 하면은 내가 어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하면 되죠. 뉴 어트리뷰트를 만드는데 트랜지언트한 거 보여주기 위한 데코레이티드 잡 아이디 이걸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요. 요거는 스트링이다. 넘버다. 이래 놓고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써가지고 디스플레이 유저한테 보여줄 때는 요 값을 보여줘 버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익스프레션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if 잡 id가 null이냐 null이면 어떤 이렇게 해놓고 얘를 UI 단에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저 값을 갖다가 바꿨을 때, 요 값이 바뀌었을 때, 데코레이티드 잡 아이디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set attribute internal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요 entity 인플에 entity에다가 갖다 놔야 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entity에다가 attribute를 하나 만듭니다. entity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익스프레션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쏟아 치고요. 아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 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엔터티 인플이 있죠. 이 엔터티 인플 방 바뀌는 거 보셨을 때 내가 어떻게 추가하니까 요거에 set decorated 컨트롤 시프트 백스페이스 백커트 해가지고 여기에 이걸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set attribute internal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원복한 거를 디스점 set attribute 해가지고 실제 아이디는 여기다가 요 밸류를 뭐 어떻게 바꾸든지 아니면은 엠버에 다시 디코딩 하는 걸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엔터티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뷰가 엔터티를 베이스로 하는데 하나의 뷰가 이런 게 있어요. 자, 또 하나. join the view인데 여기다가 하나의 뷰가 두 개의 엔티티를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쭉 해놓고 피니시 여기서 이제 어트리뷰트에서 부득이하게 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sum 맞나요? sum 샐러리
그룹 바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룹 바이를 셀러리로 쌤을 했기 때문에 쭉 다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했다가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두 번째, 유니온.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룹 바이를 해버렸는데 어떤 로에다 업데이트를 해? 유니온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유니온을 쓰는 경우는 잘 보시면은 대부분 다 리드온이에요. 그래서 유니온을 딱 써가지고 보여줬는데 업데이트를 필요하면은 실제 엔터티를 찾아서 다른 팝업, 인라인 팝업을 띄우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서 거기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룹 바이 저런 카운터, 썸 이런 것들은 원래 펑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라클. 원래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룹 바이를 했죠. 이렇게 하면은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DPT 카운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거를 원래 펑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버 파티션 바이. 여기 원래 펑션이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그룹 바이가 안 들어가도 돼요. 대부분 다 지원합니다. 우리가 그룹 바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런 원래 펑션을 쓰신다면은 오더 바이도 되고요. 아주 장점이 있죠. 한 로우만 찾더라도 그 로우의 전체 어떤 디파트먼트의 인플로이 직원을 찾고 싶은데 꼭 DPT에 가가지고 EMP를 찾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 OR 매핑 관계에서 잘 보세요. OR 매핑 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부서의 인플로이 수를 보려면은 DPT에 가서 내 차일 칠드런을 걸고 와서 서메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인플로이를 보면서 바로 카운트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요게 매로 실행될 때마다 이게 실행될 것 같습니까? 실행 안 되거든요. 이게 실행이 안 되거든요. 원래 펑션이. 그래서 얘가 제가 본 것도 이건데, 얘가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원래 펑션, 다양한 원래 펑션이 있습니다. 디폴트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런 애들을 쓰시면 그룹 바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뷰가 업데이트를 해줘요.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안 되니까 이제 뷰는 일단 SQL을 무조건 만들어. DBA가 던져주는 대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게 어플리케이션 모듈 인플에서 엔터티를 찾아다가 엔터티를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냥 UI에서 끌었다 하면은 바로 되는 거예요. 쓰지 말란 말입니다. 커리어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엔티티 어트리뷰트에 보시면은 이게 커리어블이 있거든요. 여기 엔티티는 커리 안 하잖아. 뷰가 하잖아. 그쵸? 요 커리 여기다 써놓으면은 요 엔티티를 베이스로 하는 뷰들이 전부 다 여기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놓는데, 여기가 커리어블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제했을 때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컨트롤에서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없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없으니 데이터 컨트롤이 안 나오죠. 이 어플리케이션 모듈 하나 만들고요. 하면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기에 있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네임드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크라이테리아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당깁니다. 그래서 ADF 커리 패널 리더 템블
이걸로 딱 만들어 놓고 소팅 싱글로로 만들어 보면 쿼리 판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아까 막 음악에 꽂혀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디폴트로 또 다른 다양한 방법,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디폴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허접하네. 자, 여기서 보시면 모든 칼럼에 대해서 다 쿼리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어드밴스드를 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안 나오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오퍼레이터를 다 둘 수가 있어요. 이게 제 가장 디폴트인데 여기에 쿼리가 안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나는 어떤 칼럼은 절대로 요거에 가지고는 쿼리를 하면 안 된다. 소시 많이 있어요. 요 쿼리 컴포넌트라는 게 AF 쿼리인데 여기 얘가 AF 쿼리라는데 얘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뭐 다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요 AF 쿼리 컴포넌트를 못 쓰는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난 필요한 것만 하고 싶다니까. 필요한 것만 막아놨어. 뷰 크라이테리아로. 근데 여기다가 어드밴스드 버튼도 없앨 수 있는데 요 어드밴스드 버튼을 갖다가 내가 혹은 요 버튼 없애더라도 add field 요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뷰 크라이테리아에 요것 두 개만 셀렉트하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add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쿼리를 요걸로 안 하겠으면 좋겠다니까를 바꾸는 게 요 뷰가 익스텐드 이네리트에서 가져갈 요 여기를 딱 빼버리면은 웨어 조건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뷰 크라이테리아와 AF 쿼리를 쓸 때 저 칼럼은 안 나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런타임에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바 메소드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쿼리어블이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히스토리. 여기 보면은 체인지 히스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민감한 거 셀러리. 체인지 히스토리는 아니죠. 체인지를 누가 했느냐 오디팅을 하는 거고 히스토리는 따로 이제 우리가 트리거를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얘가 셀러리가 혹은 딴 값이 히스토리 컬럼이다. 이렇게 하면은 버전 넘버냐, 언제 크리에이트 됐느냐, 모디파이 됐느냐, 업데이트 됐느냐,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이렇게 쓰시면은 우리가 요 값은 신경 쓸 필요 없이 ADF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언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누가를 어떻게 넣어줘요? 이거는 ADF 시큐리티가 적용이 되면은 자동으로 저게 이렇게 쭉 나갑니다. ADF 시큐리티를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여기서 우리는 ADF 시큐리티는 싫고요. 세션에 있는 거 찾고 싶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룹이 익스프레션에서 보시면은 ADF 점 current context 점 우선 베이시스 컨텍스트를 하면은 베이시스 컨텍스트를 딱 가지고 올 수 있어요. UI에. 베이시스 컨텍스트 점 get external context를 하면은 externally 서브리 컨텍스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세션 스코프를 찾아가지고 세션에 get attribute user ID 하면 딱 나와요. 그렇게 써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쓰면은 아까 implement set attribute internal 거기다가 implement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요 ADF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독립적으로 테스트 불가. 그쵸? 베이시스 컨텍스트 없는데 우리 모델 테스트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ADF 시큐리티를 권장을 합니다. 그 말고는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저도 잘 안 해봤는데 고속화했으면 훌륭하게 잘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
이거 아까 보셨죠? 바꿨을 때 여기가 트랜지언트가 아니더라도 퍼시스턴스 한 거라도 여기가 바뀌었을 때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라는 거 있으면 그룹 익스프레션이나 그런 걸 써가지고 디펜던시 체크를 해놓으면은 얘 바뀌면 얘도 자동으로 계산 다시 한다. 그리고 이 디펜던시 어트리뷰트라는 게 여기에 그 다음에 alternate key는 PK는 아니지만 DB의 PK도 아니고 우리 PK 풍부하게 있어가지고 PK는 아니지만 키가 돼 있고 빨리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 키를 정의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저런 식으로 alternate key를 써서 이제 자바 코드에서 어플리케이션 모듈 이런 데서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FTP 쓸 수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모듈 내에서는 바깥에서는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find by alternate key 여기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키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 그게 안 나오거든요. 리스트로 안 나오거든요. 리스트로 안 나오니까 이터레이션을 볼 필요가 없고 앞에다 0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찾을 필요가 없고 find by alternate key로 하면 됩니다. 키를 주는 방법을 보시면은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요거는 oracle.jvo.key인데 요 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u키예요. u키. 키가 뭐 타임스탬프도 되고 데이트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될 수 있기 때문에 u 오브젝트 해가지고 키를 복합키면은 쭉쭉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키. 알터넷 키가 이제 복합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써주시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retaining the association accessor row set 이게 이렇게 이름도 엄청 길죠. 튜닝해 보시면 여기 있어요. 요 값이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association 설명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설명을. 자, 그래서 association은 maybe DB에는 없더라도 내가 걸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내가 걸어주면은 constraint 경우를 많이 코딩하는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DPT, EMP 이거요. 어소시에이션에 가보시면 여기에 릴레이션십에 비헤이비어가 있어요. 요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면은 비헤이비어에서 얘는 DB 컨스트레인트를 사용을 하겠다. 혹은 DB에는 안 걸려 있어요. DB에는 안 걸려 있는데 나는 이게 컴포지션 관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optimize for DB cascade delete는 delete parent cascade 하면 child까지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컴포지션 관계잖아요. 요걸 선택을 하면은 그런 SQL을 날리겠다는 뜻이고, 요걸 체크를 안 해버리면은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children을 찾아서 다다다다닥 지우고 parent를 지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프레임워크 해주겠다. 그 다음에 키 어트리뷰시에 업데이트 될 수가 있죠.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캐스케이드로 children을 쭉 업데이트하고 나 업데이트 할 때 같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지? DB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니까 DB의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니까 내가 바꿀 수가 있죠. DB 컨스트레인트는 DB에서 날아갈 때 에러가 나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토리는 제일 페어런트에만 히스토리 컬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만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락도 난 컨테이너 탑레벨 이렇게 하시면은 락도 지가 알아서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코딩 공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요 어소시에이션이 주로 어디에 방금 그런 경우에도 쓰였지만은 밸리데이터나 LOV의 메타데이터로 쓰인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할 때 당연히 방금 컴포지션도 어떤 경우에 밸리데이션이죠. 그래서 소스, 데스티네이션의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은 잡을 딱 만들니까 기존에 인플로이가 있으니까 두 개 사이에 어소시에이션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지울 수도 있죠. 오른쪽 클릭하면 지워줍니다. 근데 기본으로 자동으로 만들어버린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은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안 만들었어. DB에 키가 없어서 그런 관계가 없어서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어소시에이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은 만드는 위자드에서 얘랑 똑같은 이런 내용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그거 외화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소스나 디파트먼트 쪽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있고 여기 보시면은 카디넬리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스, 요쪽이 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1대 n인지 0대 1인지 이런 거 보시는데 실질적으로는 1대 1, 1대 n, 아스타 1, 아스타 요 정도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이 저거는 다이어그램에 표시될 때는 저렇게 표시되지만은 실제 동작이 서로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는 잘 못 찾았어. 그래서 저렇게 어소시에이션을 만들고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포린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컴포지션 관계. 칠드런은 페어런트가 없으면은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mmon entity property, 이제 entity property. 방금 각각의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생각했다면은 이제 entity 자체의 제너럴 여기에 있는 요아들을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건데. 22페이지 코드 샘플 여기서 코딩을 이제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엔티티 데피니션을 찾아옵니다. 디파트먼트 찾아와가지고 키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find by primary 키를 해가지고 엔티티가 나왔죠. 여기에 바로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로 이터레이트는 DPTEO 인펄점 어소시에이션이 있으면은 어소시에이션 메소드가 여기 아까 설명드렸죠. 양쪽에 익스포저 이렇게 하면은 로 이터레이트가 딱 나와서 여러 가지 애들이 이렇게 쭉 땡겨올 수가 있어요. 내 디파트먼트 칠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막 돌리고 그쵸? 여기를 막 돌리고 또 뒤에 가서 또 조금 돌리고 뭐 복잡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기를 체크를 하면 retaining the association access row set을 하면은 그 이름처럼 저 row가 저 이터레이터를 그대로 써요. 한 번 가지고 온 것들을 그대로 쓰는 다시 DB에 안 갔다 온다라는 거죠. 다시 DB에 안 갔다 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주의할 사항이 그렇게 저기에 체크가 되면은 로 이터레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딱 가지고 있는데 저 이터레이터는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터레이션 하면서 쭉 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그 커런시가 현재로 포인트가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칠드런이 분명히 100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개 다음에 널 포인트가 나와. 어레이 인덱스 아웃 바운드나 널 포인트가 나온다. 이거는 안 올려줘서 다시. 개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서 로셋에 대해서 저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칠드런을 찾아서 이터레이션을 했으면 다시 돌려놓든지
브로셋 리셋을 통해가지고 돌려놓든지 쓰기 전에 리셋을 하고 쓰든지 라는 게 약간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튜닝이죠. 그래서 저 체크박스를 코딩해서 엔티티 컬렉션 클래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init 안에서 저거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안 쓰겠죠. 쓰는 게 좋죠. 얼터넷 키로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유니크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컴포짓 엔티티 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컴포짓 엔티티 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유니크는 저 칼럼이 그냥 유니크하다라는 것이고 저기를 유니크를 체크를 하면은 바로 bind by 키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유니크가 체크된 애에 대해서는 혹은 alternate 키로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그런 뜻이죠. 그렇네요. alternate 키를 entity에서 설정을 해주고 여기 딱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를 체크를 하면은 요거는 ADF 안에서 동작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까 요 칼럼 이야기 했듯이 코드 엔지니어링 할 때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네요. 리팩토링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주로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어떤 메소드를 딱 실행했을 때 안에서 쫙 돌리는 거를 많이 쓰게 될 거거든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뷰만 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 CRUD 끄적거리는 수준이 아닌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하나, 자 여기 보시면은 Entity Definition Imple이라는 걸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오면은 이거는 오라클의 기본적인 Entity Implementation이거든요. 이 엔티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인플로이 인플 안에는 모든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게트 세트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게트 세트가 있는데 엔티티 데피니션 인플을 엔티티 데피니션 인플로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엔티티 인플로 이렇게 쓰면은 저 게트 세트를 못 쓰겠죠. 내 거는 인플로이 인플이고 얘는 엔티티 인플이니까. 그래서 캐스팅은 웬만하면은 얘로 내가 만드는 걸로 쓰는 게 좋은데 여기서 구글에서 여기서 이런 말을 나올 수가 있죠. 아, ADF의 문제가 캐스팅을 많이 써. 캐스팅을 많이 쓰니까 런타임에 에러가 나기 전까지는 디자인 타임이나 컴파일 타임에는 에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편해. 제너릭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너릭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구글에 있어요. 메뉴에 있어요. ADF 플라잉 제너릭스입니다. 요거를 이 사람의 이름 이걸 읽어보시면은 그 말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제너릭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 사람이 써가지고 써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은 컴파일 타임의 오류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생략.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까 보셨고요. 어플리케이션 모듈에다 쓰죠.
업데이트 EMP 이메일. 이게 이메일 업데이트 하는 게 워낙 좀 어떤 로직이 좀 더 복잡하고 혹은 이 메소드만 가지고 엔티티를 내가 직접 끌어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메소드는 어플리케이션 모듈에다가 메소드를 만들어 쓰는데요. 거기서 뷰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엔티티 기반이면은. 그게 아닐 경우에 아이디로 바로 빨리 찾을 수 있는 것들은 프라이머리 엔티티에 가서 바로 뒤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씁니다. 그다음에 new entity를 만들 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entity 이름이 얘인데 entity definition은 이 entity가 어떤 어트리뷰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constraint는 뭐고 이런 정의는 전부 다 definition에 있거든요. entity definition. 자, entity definition이 요 XML의 구현체죠, 사실은. 요 XML의 구현체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바에서 이게 entity definition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entity definition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바뀌었어요. 얘가 entity input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번 볼까요? entity definition 얘가 바뀌었죠. entity definition이 여기에 요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메소드로 여기에 보시면은 get definition, entity input에서부터 바로 get definition 할 수 있는 이런 메소드가 entity input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밑단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entity definition을 찾아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API 중에서 create instance는 internally 쓰시면 안 돼요. create instance 2라는 여기서 이제 디자인의 뽀록이 난 거죠. 처음 옛날에는 그냥 create instance라는 걸 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데 너무 많이 써버렸네 사람들이. 그래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디펜던시가. 그래서 create instance 2라는 거를 써놓고 create는 스푼을 쓸 수 있는 거고요. create instance는 아마도 인터널로 뺐거나 deprecate를 아마 시켜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new entity를 create instance 2 definition에서부터 EJB 홈에서 EJB entity를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EJB 홈에서. 그래서 definition부터 create instance 2 하면서 DB transaction을 줍니다. 주는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가 attribute 리스트를 미리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바 컨스트럭터처럼 여러 파라미터 한꺼번에 주는 거죠. 그럼 그 attribute가 넣어져서 create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계속 셋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꼭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에 값을 안 주면 에러가 나는 경우. children은 parent 포린 키로 딱 걸어놨거든요. 걸어놨는데 parent 키가 포린 키로 안 들어가면은 create instance가 안 되는 거죠. 오류가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저기다가 attribute를 써주는데 attribute를 그러면은 어떻게 써주느냐? 여기 보시면은 API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메인 밸류 패스. 이게 API에 보시면은 엔티티 인프로부터 찾아볼까요? oracle.jbo.server에 oracle.jbo 서버에 entity input에 entity definition input에 여기에 create instance protected도 돼 있네.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protected네.
create instance 2로 써야 돼요. 유네임이 잘못된 거. create instance 2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요 create instance 2에 보시면은 attribute list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 attribute list가 인터페이스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name value pair입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요 name value pair에는 뭘 주느냐 하면은 string array로 name attribute랑 value attribute. attribute의 name value를 써가지고 name value pair에다 딱 넣어놓고 얘를 여기에 create instance 2에다가 여기다 딱 주시면은 그 값을 가지고 children을 적용하겠죠. 아니면은 set attribute를 쭉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product id라는 게 이제 그거로 나온 거죠. DB 시퀀서를 사용한 거죠. 혹은 create를 override를 했든지. 그래서 하면은 return이 primary 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new id assigned가 DB 시퀀서 타입이죠. 이게 무슨냐면 primary key의 attribute의 타입이 DB 시퀀서 타입입니다. 결국 얘는 트리거를 썼다는 거죠. 그런 문제고, 오버라이딩은 주로 오버라이딩을 제일 많이 하는 ADF의 엔티티에서 제일 많이 오버라이딩 하는 게 do DML, before commit, remove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do DML에서는 얘를 insert, update, delete 하기 전에 우리가 히스토리컬럼 안 쓰고 혹은 뭐 예전 값과 지금 값을 저기다가 이제 저장해 놓는 그런 경우 혹은 다른 데다가 비치 못하게 어떤 걸 써야 될 경우에 이 do DML 안에다가 우리가 쓰죠. 주로 그런 예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커밋하기 전에 다른 엔티티도 같이 한번 밸리데이션을 할 때 before commit을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고요. 리무버는 주로 그거죠. 소프트 딜리트. 실제 딜리트 아니고요. 칼럼의 딜리트 체크만. 이런 경우에 여기를 리무버를 이제 오버라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안에 깊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리얼월드 ADF를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리무버를 업데이트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set delete 실제로는 delete do DML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do DML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요 안에 엔티티에 delete 됐느냐 안 됐느냐 플래그는 있겠죠. 거기다가 set delete 해놔놓고 리무버를 돌리면은 ADF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지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테이블로 다시 끌어오더니 폼을 보면은 그 데이터 안 보입니다. 지워진 것처럼 지워져서 안 보이겠지만 실제 DB에는 Y만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렇게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Y로 해놓고 do DML 안에서 오퍼레이션이 딜리트 오퍼레이션이 오면은 업데이트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업데이트 실제로 DB에 가서 딜리트를 하는 게 아니고 딜리트 테이블 where primary key 요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가 가면서 요 값만 Y가 세팅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뷰에서는 SQL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뷰는 SQL을 DB에 바로 가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Y인에는 빼고를 외워 조건에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쵸?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언젠가는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엔티티 데피니션이 있고 엔티티 오브젝트가 있고 엔티티 오브젝트 사이에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고 엔티티 컬렉션이라는 여기 아까 여기 보시면은 거의 안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엔티티에 여기 자바 이렇게 했을 때 이 컬렉션
이걸 만들어내면은 실제로 안 만들어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죠. 내부적으로 ADF 런타임에는 가지고 있는데 엔티티 컬렉션이 캐시를 찾아낸다는 뜻이죠. 실제로 캐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 트랜잭션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액세스할 때 그 캐시를 액세스할 경우가 있으면은 엔티티 컬렉션 API를 통해서 액세스하라는 뜻이지 저장은 DB 트랜잭션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게 제가 맨날 찐따 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그 ADF 프로덕트 그룹에서 자꾸 저한테 이제 다시 가르쳐 주고 하는데 요만큼이 정확하게 세션나 HTTP 세션에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만 그 유저 브라우저에만 요게 있다라는 요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혹시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혹은 내가 여기서 고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고쳐지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커밋을 하게 뭐 엔티티 데피니션을 고치는 경우는 다 보이지만 엔티티 오브젝트에서 뭔가를 바꾸고 커밋을 했을 때 다시 리프레시한 뷰를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만 내가 바꾼 그 캐시를 남들은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전혀 맨날 헷갈리죠. 자, 엔티티의 라이프 사이클 create instance 2를 써서 만들면은 initialized status가 되면 되고요. 거기서 set attribute 혹은 attribute value를 주면은 attribute를 줄 수가 있죠. name value 페어로 주면은 그때 new status가 돼요. 저 엔티티가 new status가 됐다가 되는 거죠. 커밋을 하면 다시 unmodified 상태고 당연히 셀렉트를 하면 find by primary key 이런 걸로 셀렉트를 하면은 그때는 unmodified 상태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상태가 됐다가 set attribute가 되면은 modified로 갑니다. 커밋을 하면 다시 unmodified. 그 다음에 new에서 remove를 하면은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아직 DB에 커밋하기 전에 내가 막 new 상태예요. 거기서 remove를 해버리면은 dead라는 상태가 되고요. unmodified에서 remove를 하면은 deleted라는 상태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건 또 뭐 이렇게 되어 있네. DB에 있는 뷰를 통해서 엔터티를 만들면은 DML은 어떻게 하느냐? 그 뷰에다가 instead of 트리거를 달아주면 제일 고맙지. 거기에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왔을 때 instead of 트리거에서 다 처리를 다 해버리면 우리는 제일 고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엔티티 인컬에 두 DML을 오버라이드를 하시면 돼요. 두 DML에서 인서트일 경우에는 자, 잘 보시면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어서 잘 안 되겠지만은 엔티티 인컬에서 get db 트랜잭션 있었잖아요. get db 트랜잭션을 하시면은 여기 있겠죠. db 트랜잭션 인컬 2번이네. 여기에 보시면은 무슨 메소드가 있느냐면은 create prepared statement 가 있고 create callable statement 그런 게 있으면서 JDBC를 바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방법이 없다면은 여기서 DB 트랜잭션 S부터 prepare statement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말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DB 웹로직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get transaction 해가지고 하시는 순간 트랜잭션이 깨져요. 항상 요 엔티티 인플 혹은 어플리케이션 모듈에도 get db 트랜잭션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유행하겠죠. callable statement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DB의 PLSQL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DML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하면은 이제 보는데 좀 이따 다음 쪽에 나올 건데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거 여기 있네요. 그루비에서 시퀀스 번호 여기 있고요. 써놨어요. 다행히. 프라이머리 키의 베스트 프랙티스. 로우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딜리트된 로우 아이디를 리유저를 할 수가 있거든요. DB에서 그걸 리유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로우 커런시를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로우가 나오거나 없는 로우가 있어야 될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구성하는 놈이 여러 개의 어트리뷰트로 사용된 경우에는 정말로 되도록이면은 대체 키를 만들어서 이게 DB 테이블에 DBA한테 양해를 구해서 시퀀서를 하든지 어쨌든 키 칼럼을 만들어서 걔를 키로 쓰고 컴포짓 프라이머리 키 실제로 DBS의 컴포짓 프라이머리 키는 아까 엔티티에서 얼터넷 키로 등록을 해서 쓰시면 돼요.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요렇게 안 하면은 무슨 말 이게 JDeveloper 릴리즈 노트라는 거를 구글에 찾아보시면 릴리즈 노트에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테이블에 ADF 테이블에 테이블인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테이블을 그렇게 쓰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업데이트를 테이블의 모든 로그에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업데이트를 테이블을 쓰면은 그때 프라이머리 키가 컴포짓일 경우에는 거의 100% 동작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상한 거는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만들어 보시면은 이상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이상하게 동작한다라는 게 11G의 R1에 1.1.1.7, 1.1.1.6, R2에 11.1.2.3 요런 데 릴리즈 노트에 그 부분을 계속 조금씩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걸 이제 되는 경우를 이제 막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그 원인의 근본적인 거는 UI에서 사용자가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는 프라이머리 키, 컴포짓 아니더라도 프라이머리 키를 유저가 모디파이 하게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그러면은 그 키 유저 뭐 이메일 이런 거면은 그거는 그런 애들은 이메일은 알터넷 키로 만들어라.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릴리즈 노트에 보시면은 자연스러운 그런 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컴포짓 키를 프라이머리 키로 가진 업데이터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고 인서트를 한번 해보시고 해보면은 거기에 특히 LOV를 달아봅니다. 이제 기억났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프라이머리 키가 이 주소에 관련된 건데 신사동이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상남도에도 신사동이 있고 뭐 효자동은 포항에도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그냥 포스탈 코드로 우편번호를 하면 될 건데 국가 그 다음에 뭐 도 그 다음에 동 이렇게 해가지고 구도 뭐 구는 없는 구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컴포짓 키로 딱 만들어놔요.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국가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LOV로 그 국가에 해당하는 미국인 경우에 주가 쭉 나오고 여기에 한국인 경우에 도시가 우리 그 도가 딱 나오고 그 도를 선택하면 거기에 동이 딱 나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 해놓고 요 세 개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로 딱 만들면은 한번 해보세요. 100% 이상하게 됩니다. LOV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LOV를 정확하게 선택을 했는데 이게 디펜던트 LOV거든요. 요 LOV 앞에 LOV에 따라서 칼럼에 따라 두 번째 거에 따라 세 번째 거 이거거든요. 요 경우에서 처음에 딱 했는데 여기를 바꿔버렸고 대한민국의
경상남도의 진주시라고 썼는데 아니야 경상남도 진주시 아니고 원주시가 아니고 강원도 원주시야. 여기 바꾸고 여기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에로베가 디펜던시로. 이런 경우에 해보시면은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로게이터 대체 키를 하나 만들고 그 세 개는 컴포지션 얼터넷 키로 만들어서 쓰시면은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다음 것도 막 써놨는데 아까 리터닝이란 거 리프레시 온 인서트 업데이트 했는데 DB링크 이게 DB링크를 가서 있는 테이블이나 혹은 조인이 된 뷰에 instead of 드리고 두 DML로 업데이트 하면서 오버라이드 하면서 이런 엔티티의 경우에는 리프레시 온 인서트 업데이트를 써놓으면은 오라 281656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create definition에서 create definition 메소드 entity definition 클래스를 만들어서 create definition을 해가지고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트해서 그 안에다가 set user returning clause false를 쓰면은 이게 오라클 DB에만 returning이라는 SQL 문을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SQL 써도 되고 뭐 MySQL도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내부적으로 얘는 리터닝을 안 써요. 그거를 우리가 제어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set user returning clause를 false로 명시를 하면은 하고 내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주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efresh on insert가 이런 경우에 refresh on insert가 primary key 컬럼에 되어 있다면은 반드시 alternate key를 설정을 해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뺏긴 것 같아요. 위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ADF-BC가 리터닝을 안 쓰고 셀렉트 문을 한 번 더 날려가지고 리프레시 온 인서트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네요. 리프레시 온 인서트나 리프레시 온 업데이트를 리터닝 부분을 안 쓰고 셀렉트를 한 번 더 해와서 인서트를 타고 나면은 드리그가 값을 딱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값을 셀렉트를 다시 해와서 그 값을 거기다 채워서 리프레시 온 인서트나 업데이트를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DB 링크 및 조인 뷰 기반 이건 제가 해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get entity state하고 get post state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리얼월드에 있는데 유저가 막 바꿨는데 DB에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이럴 경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럴 경우 있겠죠? 이때 get posted value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가보시면은 entity input에 보시면은 get posted value를 해보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entity의 값 말고 원래 지금 DB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post라는 게 이제 그런 DB에 있는 혹은 post를 동사로 쓰면 DB에다가 DML을 날린다 이런 뜻입니다. 커밋은 아직 하지 않고요. 그런 뜻인데 get post state는 DB 상의 스테이터스고 entity state는 BC 내에서의 스테이터스다.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get attribute를 하면은 오리지널 버전 이렇게 쓰면은 DB에서부터 값을 가지고 옵니다. 밸리데이션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지막에 엔티티 밸리데이션을 할 때, 엔티티 레벨에서 밸리데이션 할 때 이런 거죠. 어떤 인플로이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직급이 그거 뭐냐면은 CEO예요. C급일 때에는 커미션 퍼센트를 50%까지 할 수 있고 C급이 아닌 경우에는 30%밖에 안 돼요. 30%. 최대로 올릴 수 있는 한계, 커미션 퍼센트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 이 사람이 직급을 바꿀 수가 있죠. CEO냐 일반 상으로 강등됐다가 일반 상이 CEO가 됐다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커미션을 갖다가 같이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요 어트리뷰트만 밸리데이션을 해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그 칼럼만 가지고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엔티티 레벨에서 커밋하기 전, 포스트를 하기 전에, 인서트 혹은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엔티티 레벨의 밸리데이션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전 값을 알아야지 이 사람이 30% 올렸는지 50% 올렸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데이트를 해보면 내가 업데이트 지금 된 상태거든. 엔티티 오브젝트 내에서는. 그럴 때 포스트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get attribute에서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쓰면은 DB에 있는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혹은 get posted attribute, 아까 말한 이거는 protect이긴 한데요. 요걸 쓰면은 DB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AM에서는 못 쓰고 extend한 내 entity 클래스만 쓸 수가 있는 거죠. AM에서는 get posted attribute를 못 준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get attribute의 오리지널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랜잭션을 커밋하기 전에, 커밋 때 또 이런 요건은 당연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지운 노를 포함해서 모든 노를 다 가지고 오야 될 경우가 있다. 언제? 몇 건 지었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혹은 뭐 어쨌든 커밋 중에서 사용자가 지운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거죠. 그러면은 몇 개냐 찾기 위해서는 먼저 get all entity instances iterator를 쓰면은 지금 DB의 지금 현재 entity status가 요 entity status가 어떻게 되죠? unmodified에서 지워버리면 remove 메소드를 넣으면 deleted라는 스테이터스가 되고 new에서는 dead라는 상태로 가잖아요. 아까 보셨지만은 deleted 상태로 간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가 이런 메소드가 딱 찾아주는 거죠. 아직 DB에는 delete 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찾아올 경우가 혹시 또 있냐? 어드밴스드 프로필인데 쉬었다 하시죠. 20분. 아니다. 야,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한 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큰일 났네. 자, 엔티티의 라이프 사이클과 콜백 메소드라는 게 이게 ADF 리얼월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 오버라이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엔티티 롤을 만들면 이니셜라이즈라는 create instance라는 메소드를 탁 날아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니셜라이즈라는 메소드가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init default가 불려지고 create 메소드가 불려지고 init default expression attribute가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attribute를 계속 바꾸면 유저는 set attribute로 바꾸겠죠. 바꾸면은 내부적으로는 set attribute internally 돌아요. 메소드가 돌고 나서 그 다음에 delete를 하면 remove가 되고 업데이트는 여기가 된 거죠. 여기서 AM 모듈에 commit을 딱 하게 되면은 여기서 entity 레벨의 validator가 돌아가요. entity 레벨의 validator는 무슨 소리냐? 이거 설명 안 들었네요. 이 entity에 여기 보시면 설명 나오죠. 비즈니스 룰에 이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DB 걸 다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셨죠, 그쵸? 이거 하셨잖아요, 그쵸? 밸리데이션. 요거는 어트리뷰터 레벨이고 내가 여기다가 엔티티 레벨의 밸리데이션 걸 수가 있어요. 엔티티 레벨에 걸 수가 있는데 엔티티 레벨에 지금 방금 여기서 딱 나온 게 sum 이거니까 이건 이거죠. 디파트먼트와 EMP를 한꺼번에 이 사람이 트랜잭션 커밋하기 전에 막 업데이트를 했어요. HR 유저가. 그렇게 했는데 요 부서는 돈 못 버는 부서니까 그 팀의 셀러리 총합은 농구단이죠. 셀러리 캡이 있잖아요. 셀러리 캡은 얼마 이상 안 돼. 이런 조건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디파트먼트를 컬렉션에 어떤 컬렉션이냐 하면은 여기에 DPT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DPT에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sum인데 액세스가 왜 없지?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예, DPT, EMP. 여기서 릴레이션십에 여기에 액세스에 둘 다 달려 있는데 둘 다 달려 있으면 여기다가 이걸 해놔야 돼요. 이게 자바에서 이렇게 해서 액세스 이렇게 다 해놓고 저장을 하고 가서 비즈니스 룰에 여기서 엔터티로 썸에 클릭. 이건 이건가 봐요. 뷰 액세스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디파트먼트의 인플로이라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나오죠. 이렇게 인플로이를 딱 걸어놓으면은 비즈니스 룰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썸 액세스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캡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엔터티 쿼리 리절트도 바로 쓸 수가 있고요. 뷰 액세스도 있고 익스프레션 엔터티 어트리뷰트 그래가지고 엔터티 어트리뷰트가 아니고 그러면 뷰 액세스로 해볼까? 뷰 액세스로 셀러리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내 디파트먼트 밑에 있는 이제 먼저 뷰 액세스를 써버렸는데 에 있는 썸이 이게 그레이트 된 커야 된다. 저기 레스 된이죠. 레스와 이퀄투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 디파트먼트 밑에 있는 칠드런, 인플로이 이건 자동으로 뷰링크 어소시에이션과 함께 뷰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딱 찾아와요. 내 디파트먼트만 찾아와서 거기에 있는 셀러리에 썸이 컬렉션에서 썸이 레스 된 이어야 되는데 틀렸으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셀러리 캡 적용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밸리데이터가 여기에 걸립니다. 이 밸리데이터 또 옵션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되게 좀 그건데, 밸리데이션은 이 밸리데이터를 언제 실행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써놓으면은 이게 있거든요. 밸리데이션 레벨이 내 엔티티마다 다 할 거냐. 트랜잭션이 커밋 될 때, 트랜잭션 커밋에서 한꺼번에 다 할 거냐, 이 뜻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컨디션을 여기다가 내가 또 쓸 수가 있죠. 레귤 엑스프레션. 언제 뭐가 바뀌었을 때, 혹은 여기서 셀러리가 뭐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밸리데이터 돌고 나서 엔티티 밸리데이션이 다 됐으면 그때 포스트 체인지라는 메소드가 돌고요. 포스트 체인지 메소드는 그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락을 봅니다. select for update. 다 여기서 걸려요. 이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따라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락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select를 다시 해옵니다. 이 락에서 select for update가 되죠. 그 안에서는. 그 다음에 prepare for DML이라고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두 DML에서 실제로 SQL이 날아가죠. 그 다음에 다 되면 포스트가 성공을 하면은 before commit이 실행이 되고 after commit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오프라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중에서 init default 얘는 뭐냐 하면은 어트리뷰트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리터럴로 내가 여기다가 AA 이렇게 쓰죠. 요겁니다. 요걸 적용하는 여기서 요 단계에서 적용해요. init default. 근데 여기다 expression으로 쓰잖아요. expression으로 쓰면은 여기서 해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리터럴의 경우에는 리프레시를 해버리면 원래 값이 들어올 텐데 익스프레션인 경우에는 아까 보셨잖아요. 디펜던트 어트리뷰트에 의해서 재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init default expression 어트리뷰트를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엔터티를 리프레시하는 경우에 요 메소드가 다시 분리돼요. 그래서 분리되는 겁니다. init default하고 init
그 다음에 set attribute internal은 내부적으로 쓰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쭉 자세한 내용이 자, 이거는 PPT로 안 들었죠?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조배기 씨의 리얼월드 ADF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 지금 실습도 있어요. 우리 실습도 있긴 한데 실제로 두 DML과 락, 두 셀렉트 많은 걸 갖다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DB 베이스의 엔티티 아닌 걸 갖다가 수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서비스 콜, 다른 데서 콜해가지고 코어런스 캐시 그런 데서 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딱 만들어 버리면은 걔 중심으로 이제 DB가 아닌애도 만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ABF BC가 코어런스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제는 좀 이따 보시고요. 다 내일 좀 보겠고요. 4시 반에 다시 시작하시죠. 유니크 아이디를 어터넷 키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터넷 키 중에서 여기에 이제 고객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고객 테이블에 유니크 아이디 어터넷 키로 뭐가 들어가죠? 개인 주민번호가 들어가거나 뭐 요즘 정보보험 때문에 안 되지만 그걸로 칠게요. 주민번호가 들어가거나 혹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고객 테이블에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타입이 1이면 개인.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유닉 얼터넷 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14자리. 그 다음에 사업자의 경우 타입이 2인 경우에는 여기는 사업자 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숫자가 크게 좀 틀리죠. 예를 들어서 10자리다. 10자리다 이런 거죠. 아, 이거를 내가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set attribute 혹은 validate entity. validate entity에다가 그걸 넣을 수 있겠죠. validate entity에다가 타입이 1이면 여기에 값이 14자리인지 딱 보고 13자리인지 보고 14자리가 아니면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연결해서 할 때 밸리데이트 엔티티 레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코딩을 해야 돼. 코딩 안 해도 된다. 그래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게 비즈니스 로직 코딩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여기는 안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U 해보시면은 비즈니스 컴포넌트에 엔티티 비즈니스 로직 유닛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딱 만들어가지고 베이스 엔티티가 인플로인데 로직 그룹이 비즈니스 로직 그룹인가? 아닌가? 여기다가 그룹 네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EAP 타입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 그룹을 써놓고 이거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비즈니스 로직 그룹에다가 잡 아이디로
그룹을 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놓고 new 비즈니스 로직 유닛을 만들어서 브라우저 디플로이로 선택을 해서 잡 파일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이 유닛 네임은 constraint by type 자바이 패키지는 이 안에 이걸 딱 만들면 이 비즈니스 로직 그룹이 이제 얘를 딱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인플로이 테이블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제너를 해서 그래서 어터리부트에서 비즈니스 룰에다가 주로 비즈니스 룰에 쓰는데 만약에 이거 하나하나만 써야 되네. 이름을 부르나. 여기서 만약 잡 타입이 클럭일 경우에 이게 타입이 아까 주민등록번호가 클럭일 경우에는 요 비즈니스 잡 ID에서는 여기 가서 앨러비에다가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냥 만들는 게 잘 안 되는 비즈니스 로직 그룹으로 이제 그거 찾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구글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얘가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잡 아이디가 뭐냐에 따라서 각각 컨스트레인트를 이게 다 걸 수가 있어요. 따로 봐요. 그러니까 타입이 1일 경우에는 이런 컨스트레인트 걸리고 타입 2일 경우에는 이런 컨스트레인트 걸리고 그 인플로이의 잡 아이디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 로직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주로 여기다가는 뭐 여기도 뭐 하긴 하는데요. 여기는 잘 안 하고 주로 비즈니스 룰에다가 룰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덮어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로직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니까 제가 어딘가에 만들어 놨는데 바로 딱 나오죠. 스티븐 윈치 ADF 아웃바운드의 제일 최고수 오라클의 최고수 알려진 안 알려진 사람도 있어요. 안 알려진 은둔의 고수들이 또 많이 있는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수 아까 조기네 씨나 뭐 앙드레주나 뭐 아브론 뭐 이런 애들이 이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2009년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고수들은 예제를 잘안 만들어요. 나중에 말로 설명하고 끝내버려. 이걸 근데 잘 읽어보시면은 하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컨처리가 이런 거죠. 비즈니스 로직이 뭐 IT냐, 이탈리아냐, 이건 도이치냐, US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즈니스 로직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컨스트레인트 밸리데이션을 쭉 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샘플이 있을 텐데 있을 때만 찾아보시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있네. 이 사람은 땡스트 이런 거 다 써줘야 되거든. 존경을 표시를 해야 돼. 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걸 보시면은 자세하게 원 바이 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은 우리가 폴리모피즘을 구현을 안 하지만 그렇게 서로 다른 비즈니스 이렇게 하면은 코딩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음에
그래서 이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이거 이제 저희 오라클에 어느 분이신 분이 이제 정리를 해서 썼는데요. 예제는 많이 있습니다. 예제는 많이 있는데 리얼월드 ADF 조비네스 책을 책에서 이제 소스 코드 다운로드를 해보면은 거기에 챕터 5에 챕터 5 샘플에 보시면은 DB 베이스를 테이블 베이스가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PLSQL 기반으로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PLSQL 기반으로 DB는 딱 접근 못하게 해놔놓고 뷰는 보여주지. 뷰는 만들어 놓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할 때는 무조건 PLSQL 통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죠. 항상 심심치 않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샘플도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뷰를 통해서 일단 엔티티를 만들었죠. 엔티티 만들고 있죠. 만들어서 뷰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세팅을 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 세팅은 일반적인 거고 여기서 요거를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게 잘 요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또 이게 또 그냥 만든 게 아니네요. 요 프로덕트 이거 있죠. 요 프로덕트 이거가 얘를 익스텐션 했어요. 요거의 인플이.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두 DML이면 인서트일 경우에는 콜 인서트 보시죠. 메소드 안 밑에 있죠. 업데이트면은 업데이트 이게 이제 바로 DB 트랜잭션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요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이렇게 사실 이 부분은 좀 계력이죠. 이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긴 한데 결국은 그거죠. 요거가 여기 프로덕트 인플이 얘를 익스텐드를 했겠죠. 그래서 요 안에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콜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 되느냐? 아쉽게도 요것만 하면 안 돼요. 아까 라이프 사이클에 보시면은 포스트 체인지하고 커밋 메소드가 들어오면은 먼저 뭘 하죠? 여기서 딱 하고서 커밋을 하면은 엔티티 밸리데이션 다음에 포스트 체인지 여기서 락을 부르거든요. 요거를 오버라이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을 오버라이드는 락을 어떻게 오버라이드를 하냐? 두 셀렉터를 오버라이드를 해버리면은 요게 나와요. 불리언으로 락. 락 메소드를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락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셀렉트 부 업데이트 메소드가 날아가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내부에는 그렇게 이제 다 분리되어 있는데 락이면 뷰 기반이니까 락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락 필요 없다 이러면 여기서 무조건 리턴을 락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락의 경우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 실제로 PLSQL이긴 하지만 락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제 고치고 있으면은 이제 락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락을 이렇게 또 걸어요.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find by primary key 메소드에서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셀렉트 하는 거는 false가 들어가고 업데이트를 할 때는 얘를 true를 해서 요걸 갖다 셀렉트 콜을 할 거예요.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콜 셀렉트 프로시저라는 그 소스가 다 있습니다. 콜 셀렉트 프로젝트 안에서는 자 트랜잭션에서부터 콜로벌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락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락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락을 오버라이드 한 거죠. 그렇죠? 락을 오버라이드 하고 그 다음에
select가 true, false일 경우에는 true일 때는 true, false일 false는 그 메소드를 그냥 껍데기로 래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넣기 위해서 그 다음에 stored procedure를 그거 콜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부 DML에서 덮어치기까지를 하면은 엔터티에 대해서 PLSQL 기반의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네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다음에 이거 했고 밸리데이션. 그래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만들어봐야 아까처럼 수업이 왜 안 나오지 이런 거 그런 거 조금 애매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UI에서는 옵션이지만 비즈니스 컴포넌트에서는 필수다. 거기가 마지막이라는 거. 여기가 뚫리면 뚫린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밸리데이터를 비즈니스 룰에서 이제 밸리데이터를 만들 때 비즈니스 로직 말고 이제 밸리데이션 비즈니스 룰에 밸리데이션을 만들 때 밸리데이터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sum, count, average를 위한 collection. 그 다음에 compare, 키 존재하느냐, length, list, method, 자바 method, range, 그 다음에 regular expression, script, 그 다음에 unique key. 이 정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얘가 딱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건 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리스트로 했을 때는 엄청 빨리 나갈 수 있겠네요.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면은 룰 데피니션에서 in, 셀렉트문을 바로 넣을 수가 있다.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셀렉트문을 쓰는 것보다는 만약에 뷰 링크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있는 값만 넣어야 되니까 된다면 LOV를 쓸 것이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래서 이런 셀렉트문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직접 써야 될 경우가 있겠죠. 직접 써야 되지 않는 뷰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경우가 나올 건데 그게 있다면은 그렇게 쓰시라. 뷰를 만들어서 쓰라. 셀렉트 문을 여기다가 계속 넣어서 쓰시지 마시라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리데이션 룰을 만들고 그룹이 새 값이 새로 들어온 new value 이게 뭐냐면은 요 엔터티에 들어온 new value 이게 이제 예약이에요. 예약. 요 셀러리 어트리뷰트 때 유저가 새로 입력한 그 값이에요. new value. 이게 뭐 누가 어디 선언해 놓은 게 아니고 new value가 디폴트 로셋 디폴트 로셋이 이게 디폴트 로셋이라는 게 이제 뷰에서 나오는데 그거 뷰 스코프에서도 나오는데 요 디폴트 로셋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엔티티 데피니션에서 나온 그 로우들의 집합 엔티티들이 그 집합이 디폴트 로셋입니다. 그래서 그 디폴트 로셋의 전체 평균 인플로이의 전체 평균 셀러리를 해가지고 그것보다 20% 이상은 안 된다. 평균보다 20% 높을 수는 없다. 그런 것이죠. 그룹은 자바 JVM 위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팅 랭귀지 그룹이 그런 이제 뭐 스크립팅 랭귀지 그룹이 말고 웹로직 스크립팅 툴은 다 자이슨이죠. 웹 스크립팅 그룹을 쓴다고 합니다. 구글에 다 나와요.
자, 핸들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죠. 페일러냐, 에러냐, 인포메이션 링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토큰을 이렇게 넣어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new value는 여기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쓴 거죠. 레이블이 계속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컬럼 이름은 컬럼명이 APTR 1인데 이상 이런 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컨트롤 힌트에서 레이블을 줬다면 그 레이블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은 내가 레이블을 바꿀 때마다 이 자동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링을 포맷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잘 짜자고 이야기한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new 해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다 만들겠죠. 다른 프로젝트에다 만들었는데 웹 브라우저 프락시에 지금 이게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걸 쓰거든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헬프에 체크 업데이트 해보시면 여기 있네. BC4J JUnit 인티그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깔고 나면은 넷 올리라고 하니까 이걸 깔면은 요 ADF BC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JUnit 픽스처랑 뭐 이런 것들을 다 JUnit 단위 테스트들을 껍데기를 만들어 줍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는 항상 여기서 런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런을 해보시면 여기 뭐가 많이 올라가는 게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런을 하면 기본적으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SQL 문제라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쭉 다 나와요. 지금 문제로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먼저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show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내가 만든 메소드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여기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내가 뚜껑했어가지고 이런 애들도 이렇게 해서 쇼 개입을 하면 되고 얘 뭐 쇼를 해보면은 요 안에 메소드가 있으면 걔들도 다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를 통해서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웬만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유닛 테스트도 의미가 있는 거고 유저빌리티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으로 밸리데이션 룰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밸리데이션 룰이 그 엔터피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밸리데이션 룰이 있다면은 자바 클래스로 JVO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라는 애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애를 하나 딱 만드세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걔를
이제 엔티티 오브젝트에 이렇게 어사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데이터 레인지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임플멘트 해가지고 밸리데이터 밸류 하면 이거 오브젝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 놓고 여기서 메소드를 임플멘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밸리데이트 룰을 만든 순간 여기에 룰 타입에 그 메소드 걔가 딱 나와요. 그 인터페이스가 임플멘트 한 개.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통으로 쓰는 밸리데이션 룰을 따로 빼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엔티티 기반, 그 엔티티에만 쓰는 밸리데이션 룰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밸리데이트 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밸리데이트라는 이름을 프리픽스로 주고 어떤 메소드를 만들어서 리턴 타입이 불리언인 거를 만들어 놓으면, 물론 만들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비즈니스 룰에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여기서 자바 메소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럼 크리에이트 할까요? 이게 나와요. 있으면은 크리에이트 할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메소드를 여기다 쓰시면은 됩니다. 팀장님 저희 상무님이 잠시 급하다고 해가지고 10분만 쉬겠습니다. 5분 5시 5분에 시작할게요.